어린 시절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밑바탕을 까는 거지 컨텐츠를 직접 집어넣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이것저것 공부해야 될 거 굉장히 많죠. 독서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또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에는 영어 공부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모국어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한자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유아 한자를 언제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저는 6살부터 가르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6살이 굉장히 모국어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는 시기예요. 한자는 어려운데 아이들이 6살부터 한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아이들은 암기력이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한자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빠르게 온 아이여서 3세 때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 책이 이제 그때 저희 아이가 보던 책이에요. 예쁜 공주 한자사전이라고 코스트코에서 그냥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자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쓰기에 관한 압박이 없습니다. 이 책은 쓰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림으로만 쭉 이어져 있어서 직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이 처음 한자를 공부할 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보다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책 처음에 이제 한자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책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3살 때 이 한자를 공부를 한 게 국어 어휘력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때는 단순히 한자를 암기한 거예요. 암기와 기억은 다르거든요. 암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글자, 모양, 형태 이런 것들만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를 단순히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어로서 받아들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감각적으로 뇌에 보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살 때 이 한자를 외운 것이 국어 어휘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살 때 다시 한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한자를 공부하는 게 국어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책에서 보거나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단어가 무슨 한자지? 라고 이제 맞추는 재미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휘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자 공부는 어릴 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한자 자체가 그 글자가 갖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자문 떼고 장원급제 할 거 아니잖아요. 한자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자 공부는 국어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단체로 아이들을 한자 검정 능력 시험을 보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한자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한자 검정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자 검정 능력 시험에는 쓰기 배정 한자가 있어요. 그리고 낱글자를 보면서 그거에 훈, 음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자 검정 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는 한자 그 자체에 대한 공부예요. 한자는 그 글자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딸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 아침 조자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글자가 가진 형태, 아침이란 뜻이 있을 거고 이걸 조라고 읽는다는 의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수가 달월자가 들어가고 획수가 이렇게 있고 쓰는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6살짜리가 한자 검정 능력 시험을 공부하면서 그런 한자의 아주 깊은 뜻을 공부하진 않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자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한테 한자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한자 검정 능력 시험을 통과해서 와, 우리 아이가 이번에 5급이 땄어.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이 된다.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하는 겁니다. 어디가 내려면 기본 2급 정도 돼야 돼요. 근데 2급 진짜 어려워. 그러면 차근차근 하면 되지 않겠어? 그거를 왜 해야 되죠? 한자를 공부하는 목표는 무조건 국어 어휘력의 향상입니다. 그렇다면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국어 어휘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훈과 음의 조합.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한자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합을 외우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아침이라는 거는 조라는 한자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조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봤을 때 저 조라는 글자는 아침이란 뜻이니까 아침하고 또 어떤 뜻이겠구나. 조식이라는 말을 봤을 때 저건 아침, 먹을식, 아침에 먹는 거구나 라는 정도를 유추를 할 수 있으면 한자를 공부해서 국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거겠죠. 딱 거기까지가 한자가 필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한자가 단독으로 한 글자만 딱 나와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한글이 쭉 있는 문장 속에서 단어 위주로 되어 있지 한 글자만 딱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자를 기억할 때 한자를 회상하는 능력이 아니라 한자를 재인할 수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재인과 회상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인이라고 하는 건 객관식 시험처럼 주변에 다른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을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회상이라고 하는 건 주관식 시험을 볼 때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침조를 쓰시오 라고 물었을 때 아침조를 쓸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난이도가 똑같지는 않죠. 그냥 한자 검정 능력 시험에 나오는 문제 같은 문제를 풀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 시험도 한자 검정 시험처럼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한자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많은 6살, 7살 때 한자를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외운 거 그때 가면 다 까먹습니다. 그때 가면 까먹는 거 아니고 시험 보고 나오자마자 까먹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한자 공부를 해서 대학교 때 법전을 읽는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든 한자 시험을 다 100점 맞았어요. 한 개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난 다음날 다 까먹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맥락도 없이 의미도 없이 외웠던 암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장기 기억 곡선을 운운하면서 또 반복해서 외우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에서 이 정보는 별로 필요 없는 정보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기억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럼 그 전날 외우면 돼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콘텐츠를 밀어넣는 작업을 하죠. 근데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코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콘텐츠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일 당장 한자 시험을 봐야 된다면 그때 그 아이가 몰입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을 지금 깔아주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외우게 한다고 해서 아이는 절대로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이 한자 공부를 시키면서 메타인지에 대한 감각을 조금 길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거 다 외웠다고 빨리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못 외웠어. 어린 아이들일수록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외우게 하는 과정 속에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죠. 네가 지금 이거를 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 외웠으면 엄마한테 가져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체를 외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내가 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는 메타인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 외우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대신 이 아이가 내가 이런 정도의 한 페이지 분량의 이런 한자를 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몇 번을 반복해야지 내가 이걸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갖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공부를 할 때는 공부의 효율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뇌의 용량도 사실은 기억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자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검정시험을 목표로 준비를 하면 아이가 쓰는 것까지 같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글자에서 3글자, 많아봐야 5, 6글자 정도밖에 못 외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이걸 해야 되거든요. 뭐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6급을 다 외우는데 일주일 안 걸리고 6급, 5급을 다 외우는데 일주일이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걸 외울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외워서 한자를 아이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한자가 어떤 훈음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그 조합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국어 어휘력 향상이라는 목표는 달성을 한 거예요. 지난번 습관에 관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닳는 자원이에요. 닳아서 없어지는 자원이에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이가 매일매일 뭔가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계속 어느 정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그 코티솔에 익숙해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언젠가는 터지게 돼요. 그게 뭐 성인이 돼서 터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춘기 때 그게 터지죠. 중2병이 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공부라고 하는 거는 밑바탕을 까는 거지 컨텐츠를 직접 집어넣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자를 직접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이 한자 공부를 통해서 국어 어휘력이 발달되고 그 발달된 어휘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독서를 하게 되고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까는 게 목표인 거죠. 어렸을 때의 공부는 공부의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부의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퀀텀 요가하는 방부마마였습니다.